재테크에 미친 여자 재미녀입니다.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셨죠?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7월 20일 현재까지 투자 수익 금액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투자 구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이제 재미남님은 투자를 각각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100% 비트코인 현물 투자를 담당해서 투자하고 있고, 재미남님께서는 어떻게 투자하고 계시죠? 저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과 주식 투자 수익 금액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고자 영상을 기획해봤습니다. 먼저 수익금을 공개해드리는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뭘까요? 역시 진실성이죠, 진실성. 저희가 그래도 재테크 관련, 투자 관련 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말만 하고 실제 행동하지 않는 투자자라면은 저희가 유튜브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돈은 알아서 버는데 구독자 많이 모으고 조회수 터지는 영상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유인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본업을 각자 다른 것을 하고 있느라 시간이 정말 쪼개고 쪼개서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하고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테크라는 걸. 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딱 들어가서 딱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재테크 주위에서 이렇게 맴돌고 들어가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지. 이게 폭락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가 폭락이 왔을 때 딱 들어간다? 그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현금의 가치가 그냥 두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현금의 가치가 그냥 통장 예금으로 쌓아뒀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금 통장의 금리 1% 후반대 아니면 좀 높으면 2% 후반대일 거니까 이게 과연 그 물가 상승률보다 높냐 비교해보는 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예금이자 금리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높고, 명목상 물가 상승률 말고 진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한참 높고 보통 한 연 7, 8%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그냥 물가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M2 통화량 증가, 그거랑 비교해보면은 이제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계속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손해를 보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테크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저희의 수익 금액을 공개하는 거고요. 현실적인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재미를 함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배움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 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있고 엑셀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또 많은 분들께서 봐주신다면 투자에 대해 더 엄격해지고 반성도 하게 되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일단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 경험상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했던 거는 아주 오래전이긴 하죠. 대학교 초반 때부터 하긴 했었으니까. 근데 뭘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뉴스 보고 사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소액이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제가 이른바 코로나 시절 동학개미 운동에 참전한 개미 중에 하나였다가 큰 손실을 입었죠. 남들이 파티를 벌일 때 먼저 나와라. 그거가 무슨 뜻인지 그때 깨닫고 절대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리고 그때 이제 국장만 하다가 그렇게 큰 손실을 입었으니까 그 뒤로는 아예 주식을 안 하려고 했다가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뒤돌아보고 배우고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됐죠.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는 안 한다 라고 하고 아예 포기 선언을 하고 떠나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과정보다는 내가 이 과정에서 어떤 실패를 겪었고 또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구독자분들께 신뢰를 받고 싶습니다. 아까 재미남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돈 벌면 혼자만 알고 있지 왜 얘기하냐, 떠벌리는 것들 다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보다 투명하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독자분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재테크 경제 분야에 물론 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잖아요. 요즘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사기 당하면은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재판은 뭐 하세월이고 그래서 진짜 당하는 사람만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지금 같은 시기에 사기는 당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 역시도 재테크 공부를 할 때 강연이나 책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기일까 아닐까 긴가민가 하는 시기가 많았어요. 그치만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공부뿐입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공부 속에서 가장 최선의 정보를 얻고 배워나가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강의, 재테크 기술, 투자 방법 등 저런 건 다 사기라고 눈 감고 귀 막으면 결국엔 누가 손해일까요? 자신이 손해라는 걸 깨닫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워도 결국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좋은 정보를 선별해낼 줄만 안다면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재테크 강연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재미남님께서 이게 전문이시잖아요. 사기꾼 감별하는 요 약간의 팁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듣고 싶거든요. 이제 저도 직접 사기를 당해본 건 아니지만 사실 사기를 안 당할 성격이긴 하죠. 제가 봤을 때 얘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보는지는 인상입니다. 놀랍게도 인상인데 저는 사람 인상을 보고 판단을 할 줄 본인 안다고 믿어요. 인상은 안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인상이라고 얘기하면 좀 신뢰감이 확 떨어질 수 있어서 본인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투자하라고 추천을 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진짜 그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투자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고, 근데 누구 제3자 이 누가 잘한다 얘한테 해봐라 이러면은 거의 100% 사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투자 대상이 뭐 엔비디아 사봐라 괜찮다 이러면 사실 이게 사기일 가능성이 좀 그건 사기는 아니죠. 낮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사기 낮은 게 아니라 네. 사기의 법 정의가 기망행위로 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내가 됐건 제3자가 됐건. 그러니까 엔비디아 사라 이거는 기망도 아니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2018년인가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께서 비트코인을 사라 진짜 강력하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3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에 한 70~80%를 투자를 하면은 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약간 사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런 거는 사기의 정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으로 돌아가신다면 저는 그때 이미 비트코인 사서 거래하고 있었죠. 아. 물론 박상기에 난때 팔아치우고 끝내서 문제지. 네. 그러니까 다 들어가긴 했지만 다 들어가죠. 제가 엔비디아를 이상하게- 언제 처음 들어가지는 아십니까? 이상하게 나왔다. 엑싯을 참 이상하게 했다라는 그런 네. 어떤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기꾼 감별하는 거 이거는 아마도 평생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다사다난한 일을 겪으신 어르신들도 이제 사기 정도는 쉽게 구별해낸다 해도 또 걸리는 게 사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다. 사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작정하고 들어오는 사기꾼을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하면은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증거 자료 같은 거를 다 마련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저같이 IT 쪽에 잘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가짜인 걸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거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스스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기의 시발점은 결국은 내 욕심이거든요. 사기꾼들은 공통된 게 한 가지 딱 있다고 하면은 그 상대방 마음속에 내재된 그 욕심을 탁 건드리는 그런 기술과 아이템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사기도 똑같고 뭐든지 이게 요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는데 그 이득이 막 10%, 20%, 30%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단기간에. 그래서 역시 사기를 안 당하는 건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사람 말이 진짠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력을 최대한 많이 습득을 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네. 악용하는 사기꾼들도 있죠. 그래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전에 한 6, 7개월 전 동안 소위 말하는 인터넷 찌라시 기사들에다가 돈 주고 막 기사를 뿌려서 이게 실제 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놔요, 밑바닥을. 근데 뭐 신뢰할 만한 언론사는 그런 게 안 통하잖아. 그치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처럼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건 딱 가짜 찌라시고 사기고 돈 줘서 기사 쓰게 한 거고 이거를 바로 알 수 있고 구글에 영어로 검색해보면 해외 사이트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거는
100% 사기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지만 안 그런 분들은 모릅니다. 굉장히 정교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사기 범죄이고요. 저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최대한 욕심을 버리라.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께 수익 금액을 공개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수익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별거 없습니다. 비트코인 수익 금액 제가 올해 초에 올린 영상이었던가요? 그때 이렇게 다짐을 했었죠. 비트코인 올해 새로 들어가가지고 꾸준히 DC 하겠다. 4848 안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저는 그 하락장일 때도 그냥 꾸준히 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수익 금액은 이렇습니다. 약 1,800만 원 정도의 수익 금액이 현재까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손해를 봤을 때가 있었죠. 2월, 3월인가? 좀 손해를 봤었는데 그냥 뒀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회복을 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뭐 11만 달러 간다. 뭐 이런 호재성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또 앞으로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 정도 수익 금액이 났고 어쨌든 수익 실현을 할 때는 올해 말 정도가 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내년에 그 금액을 그대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올해 중간에 올해 상반기 투자를 돌아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 금액을 공개해 드립니다. 아직 매도해서 저걸 현금화 시킨 건 아니잖아요. 네, 플러스가 이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찍히고 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 수익 금액은 어떻죠?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이 있는데 국내 주식은 오로지 ETF만 하는데 그 ETF도 나스닥,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추종하는 ETF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1등 주식, 정확히는 전 세계 시총 1위 주식을 따라가는 투자 전략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JD, 조던, 김장섭 님의 투자 전략을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작년 8월부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뭐 이런 거 뜰 때마다 팔고 다시 분할 매수하고 뭐 분할 이런 매도하고 분할 매수하고 이런 전략이잖아요. 분할 매도긴 한데 매도가 이제 크죠. 거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매도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분할 매수를 이제 차근차근 해가는 이런 전략이어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김장섭 조던님 책을 사서 한 3번쯤 완독을 하고 그래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카페에 들어가서 뒤져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사례 같은 거 찾아보고 이제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든 다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방법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사실 브런치에서 작년에 그 언더독이라는 활동을 하시는 그 분의 강연을 들으러 갔다가 이제 이 방법이 있다라는 걸 추천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고 이 책을 재미남님께 추천을 해줘서 재미남님이 완독을 하고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8월 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애플이 세계 시총 1위였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몰빵이죠. 전략 매수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현금을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12월 31일까지 했을 때 수익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서 그때 수익 2천만 원 나고 250만 원 공제해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한 22%를 세금으로 올해 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되고 나서 관세 때문에 엄청 출렁이었죠. 그때 진짜 살떨리게 운용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확 떨어졌을 때 전액 몰빵을 매수를 했으면 지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왔겠지만 그때의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생각해보면은 저점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내 전 재산을 몰빵한다? 이게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제가 하는 그 조던의 투자 방법은 수익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전 재산을 가지고 세계 시총 1위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라서 전 재산인데 빚을 내서 하라 이건 또 아니고 유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 이거가 중요합니다.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철칙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절대 잃지 않으려면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엔비디아가 하룻밤에 16%가 빠진 날이 한 번 있었죠. 그때 잠들었던 분들은 아마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붙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순식간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제가 코로나 때도 했었고 뭐 그 전에도 했었고 인생 살면서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 8월부터 제 미국 주식에다 전 재산을 넣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붙어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적절히 잘 대응을 했다고 자평하고요. 그래서 지금 수익금은 25년 1월 그러니까 24년도에 난 수익금에서 세금 뺀 금액을 다시 이제 원금으로 쳐서 25년도 1월 1일자에 엑셀상 원금으로 세팅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순수하게 지금 난 손익이 4,100만 원입니다. 미국 주식은 4,100만 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ETF는 1,500만 원.
저희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뭐 대충 시드 계산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의 목표는 팔란티어를 사가지고 100% 먹는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저희의 목표는 1년 동안 연 20%의 수익률을 꾸준히 낸다. 이거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 와도 절대 잃지 않는 투자법이라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뭐 주식 투자나 경제 요 종목이 좋다, 요 종목이 좋다 이래서 막 이렇게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의 전략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꾸준히 수익률을 내면서 잃지 않는 투자법을 한다는 그런 목표 지향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점이 좀 실수했다라고 보시는 게 있을까요? 올해는 실수한 게 없죠, 사실. 올해는 실수한 게 없고,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그래도 나스닥을 이제 큰 금액으로는 처음 해보면서 어느 정도 감을 익혔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하락장이 와가지고 막 변동성이 큰 장이 왔을 때 잘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익이 난 거고, 그때 만약에 대처를 똑바로 못 해가지고 애플을 그냥 들고 있었다 이러면은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날 수는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80 몇 달러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점인 줄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 유혹도 많이 느꼈죠. 엔비디아 80 몇 달러?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낮은 금액이다. 알고 있었지만 시총 1위에 잘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애플이 다시 시총 1위가 되는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지금은 회복을 했지만 다 결과론적인 거고,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다가 내 재산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잃지 않는 투자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설령 그때가 엔비디아 최저점인 게 결론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 원칙을 지키느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시총 1위를 잠깐 찍었던 기업이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 재산을 넣어놨다가 날려버린다? 반 이상 날린다? 그러면은 그게 한 10년 후퇴하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려면은 일단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좀 재밌는 종목들 투자하는 거는 사실 좋죠. 좋은데 그래도 억 단위가 걸려있는 투자는 돈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코인 투자에서 좀 실패한 건요, 아니 실수를 한 건요, 코인 투자 학교를 잠깐 MC를 진행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창훈 레버리지 타임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작가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2, 3월에 리플을 사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앞으로는 리플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도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약간 100만 원이라도 좀 리플을 사놓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다. 난 100만 원이 있으면 비트코인 수량을 늘려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오로지 비트코인 외길만 갔었는데, 그렇지만 사실 제가 리플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리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의견들도 또 상당수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의 믿음이 부족했다.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를 했으면 어차피 손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트코인 수량을 늘려간 거, 그거 하나만 이제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성할 부분도 있을까요? 반성은 저는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지난 동학개미 운동 시절에 그 경험, 값비싼 수업료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는 반성할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크게 내지 않는 거고, 그래서 무리하게 변동성이 큰 기업에 뭐 몰빵 투자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반성할 부분이라면은, 저는 돈 쓰는 걸 사실 재미남님보다는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돈 쓰는 재미로 산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약간 재테크에 있어서 소비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소비를 줄이면 결국 그게 저축이 되고, 저축된 돈이 또 투자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소비 습관을 잘 갖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 돈 쓰는 재미, 이거를 줄이는 거를 아직 대안을 못 찾고 있다. 이런 문제점 제가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 전략이 있으시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저의 큰 흐름은 동일하죠. 세계 1등 주식의 몰빵. 요거는 변치 않고, 다만 고민하고 있는 거는 국내 ETF
들고 있는 거를 환전을 해가지고 좀 더 세계 1등 주식에다 투자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들고 있는 그 국내 ETF가 커버드 콜 ETF인데 이제 목표 연 배당률이 20%가 사실 충족이 되면 저는 크게 불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 뭐 매수한 지가 1년이 안 됐으니까 한번 들고 있긴 한데, 실제로 거의 20%에 근접하는 월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가 종목이 이제 삼성 코덱스, 미국 나스닥,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의견이 분분하죠. 이게 그냥 그 나스닥 추종하는 ETF보다 낫냐 안 낫냐 이걸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월배당 들어오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종목들을 찾아보다가 목표 배당률이 20%라는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냥 올해 한 해 한번 들고 있어보자 이래서 네. 1월 달에 그때 들어갔던 이제 거고. 재미녀의 추천은 사실 요쪽은 아니고 이제 그걸 다 해가지고 그 또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것도 맞아서. 근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작년 8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시작할 때 당시에 이제 1년 동안 한번 이거를 시험 삼아서 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8월이 돼가잖아요. 이제 1년이 돼가는 거거든요. 1년 동안 해보니까 지금 더 여기다 돈을 넣어서 해도 사실 실패 확률이 원칙대로만 지켜서 하면은 크지 않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근데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 환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환율은 사실 신의 영역이죠.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환율 때문에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네. 수익이 난 지 며칠 안 됐어요. 사실 네, 따져보면 네, 1년 맞아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플러스가 난 지가 지금 한 3주가 안 됐나 그럴 거예요. 1조한 게 달러도 있거든요. 달러가 작년에 들어갔을 때보다 뭐 한참 떨어져가지고 1350원까지 갔을 때는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수준이었는데, 달러는 제가 즐겨보는 이제 박종훈 지식 한방 박 선생이 말씀은 3년 평균 달러 가격에 근접했을 때는 사고, 그것보다 이하일 때는 매집을 하고, 그 이상일 때는 이제 매집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달러를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애플 주식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뭐 기다려서 달러를 살 그 여유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이제 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수익은 났지만 올해 초처럼 이제 환율이 막 갑자기 떨어졌을 때는 그때 하나를 들고 있다가 환전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 전에 다 환전을 해버려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작년에 그 나스닥 마이너스 3%다 떠서 전량 매도를 해가지고 기다리는 대기 기간 동안에 환율이 한번 팍 튀어올라서 1,500원 거의 근처까지 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환전을 원화로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기회가 2번 정도 있었는데 환에 관련해서는 그 기회를 다 놓쳤다. 사실 환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잖아요. 없죠. 네, 없어서 약간 그런 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환전을 할 때 한 번에 하지 않고 조금 분할 환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간을 두고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좀 일부 환전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일부 환전하고, 이런 식으로 기간을 최대한 넓게 해서 잡아서 했다면 그래도 좀 리스크 요인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에서 원화로 바꿀 때도 쭉 지금 좀 고점인 것 같다고 해서 바로 바꾸지 말고 조금 기간을 두면서 천천히 바꿔나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하시잖아요? 지금은 안 하죠. 비트코인도 사실 세계 시총 1위 주식이랑 동일하게 운영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시총 1위거든요. 코인 중에서. 똑같이 운영하면 돼요. 다만 네. 차이는 1년 365일 내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전량 매도하고 아니면은 부분 매도하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사실 어렵다. 왜냐면 나스닥 같은 어떤 시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전 세계 그냥 우후죽순 생겨난 거래소들이 자기네가 자기 거에다 상장시켜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거라서, 뭐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코인 전체에 대한 지표가 안 나오니까 그 지표에 따라서 매도를 할지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매도 결정 지표가 없다는 게 제가 해보니 어려운 점이었고, 저는 최근에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의 추세를 비교해 봤을 때 나스닥 마이너스 3%에 맞춰서 얘도 똑같이 운용을 하면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초에 재민이가 똑같이 저랑 똑같이 운용을 했으면 수익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다.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홀드라는 걸로 입장을 굳혔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주기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분할 매수해가면서 양을 늘리자 전략이었고요. 이제 다음 투자 전략으로는 제가 한번 리플을 XRP죠. 리플사가 발행한 XRP를 좀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1,000만 원 미만의 그 시드를 가지고 XRP를 매수를 해서 장기 보유를 할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하락장 때 그렇게 할 전략이에요. 왜냐면 지금 XRP를 구매하는 거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아마 다 팔고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하락장이 분명히 또 옵니다. 기회는 오기 때문에 그때 기다려서 XRP를 사면은 XRP가 시총 2위가 된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어서 한번 공부를 해나가면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때 리플 전문가였잖아요. 어렸던 시절에. 네. 아무데나 전문가 붙이지 말아주세요. 리플 공부 많이 했죠. 그때 소리 들으려면 책도 내야 되고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야 되고요. 7년, 8년 전부터 리플을 외치고 다녔던 진짜 리플 무쇠였습니다. 전문가 무쇠 아니고요? 그때 리플이 400원이었어요. 예. 뭐 자꾸 옛날 얘기죠. 확실한 거는 절대 포모에 빠지시면 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포모에 안 빠지려고 올해 그냥 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들이 뭐라건 제 갈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포모가 아니죠. 떨어졌을 때 공포에 팔지 않는 건 포모가 아니고 네. 오를 때 사지 않는 게, 보통 포모는 내가 뒤처질까봐 나 혼자 매수하지 않고 뒤처질까봐 거기에서 온 두려움을 포모라고 그쵸.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내 주식은 아주 조심해야 되고 미국 주식도 지금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된다. 국내 주식 잠깐 언급해 주셨었는데 지난번에는 SK 하이닉스 앞으로도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팍 빠졌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빠진 거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때문에 지난주에 빠진 거잖아요. 그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이게 하여튼 우상향 하더라도 부침이 있게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절대 포모에 빠져서 막 하이닉스 30만 원 넘어갔을 때 질러라 막 이렇게 지르시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좀만 더 기다려보면은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터지면서 빠지는 기회가 오는데, 지금 10% 빠져서 27만 원대일 때 이게 과연 기회인지 사실 그거는 말하기가 제가 봤을 때도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기아, 현대차는 최근에 어떻죠? 그때 이후로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라고 하셨는데 기아차만 보고 있거든요. 기아차는 그대로입니다. 거의 또이또이이고, 현대차는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0만 원 언저리에서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살짝 오르긴 했네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좀 위험하다, 과열 신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상당히 거예요? 과열이죠. 네. 제가 주식을 살 때 지표가 있는데 이동평균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동평균선. 그거 많이 하죠. 이동평균선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만 빨간색 줄로 설정을 해놓고 보고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언더에 있는데 이게 괜찮아 보인다 하는 주식은 사면은 좋다고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모든 앱에서 이동평균선을 다 200일짜리로만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게 제 계좌는 아니고 제 자녀 계좌에 302달러일 때 들어갔는데, 이게 테슬라는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 나는 투자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 전 재산을 절대로 테슬라에 투자하진 않아요. 그 얘기 하고 나서 바로 아메리카스 파티 나오면서 확 빠졌잖아요. 그 시점에 제 자녀 계좌에 그 운영하고 있던 국내 ETF를 이제 해외 주식으로 바꾸려고 딱 주요 종목들을 보는데 테슬라가 그 200일 이동 평균선에 네. 딱 맞닿아 있더라고요. 네. 빠지면서. 그래서 진짜 급히 들어갔어요. 결론만 내면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언더에 있다. 네. 그러면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난다?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것 같아요. 200일 이동평균선. 근데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는 주식을 찾는 게 힘듭니다. 지금 국내 주식은 거의 없어요.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주식이 거의 없고, 미국 주식도 주요 팔로우하는 회사들 중에는 애플밖에 없을 겁니다. 재미남님께서 자신만의 팁을 공유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싸게 사야 된다. 비싸게 사면 아무리 올라도 많이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싼 건지 아닌 건지를 주식 고수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생활에서도 만약 이 전등을 사려고 해. 근데 이게 싼 건지 안 싼 건지 가격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는 그런 능력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싸게 사야 이득이 납니다. 그게 물건이 됐던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그거는 그냥 대전제인데, 근데 어떨 때 싼 거냐? 네. 싸다는 게 뭘 기준으로 했을 때 싼 거고, 그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주식 투자로 재미를 봤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감입니다. 감. 그 감이 없는 사람들은 네. 돈을 자꾸 비싼 데 사고 이제 돈을 잃고 하더라고요. 이제 재미남님처럼. 네, 저는 감이 없잖아요. 네. 감이 없으니까 저는 딱 매뉴얼에 맞춰서 그냥 기계처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감대로 하다가 이제 크게 폭탄 맞고 이제 주식시장 영영 떠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거는 매뉴얼대로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어떠셨는지. 지금 수익이 이 정도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코로나 때 얼마 잃었는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아, 예, 예. 네. 말 공유하고 싶으시면 공유하세요. 거의 1억이었죠? 1억 1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 마이너스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재미녀가 대단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근로소득으로 다 메꿨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절약해서 근로소득으로 다 메꿨고 사실 아직도 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거는 그것보단 덜 나지. 1억, 막 1억 정도 난 거 아니야? 8천? 그건 나중에 부동산 얘기는 빼고 하자고. 이분 얘기를 들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제 주식 투자 능력 인정하시죠, 재미남님? 아, 그럼요. 여기는 감으로 하는데 막 돈을 벌고 예, 예. 저는 이제 막 감으로 했다가 날려먹고 반성하고 철저히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약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뭐랄까 그때 당시에 그 감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절약하는 재미남님은 저와 다르게 돈 쓰는 재미 잘 모르고 되게 절약하고 근건 절약 그리고 검소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편이거든요. 그치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재미로 써봤자 10만 원? 뭐 한 달에? 이 정도 쓴다 치면은 이제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이분은 1년에 1억 날려드시고 옷은 맨날 유니클로 막 구멍 날 때까지 입고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차라리 돈 쓰는 재미를 알아야 이제 재테크도 잘한다 라는 입장으로 저도 좀 바꿔 나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좀 유익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경험도 좀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에 미친 여자 재미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굉장히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